자, 시작할게. 자, 페이지 60페이지 3, 4차례죠? 19페이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순서대에서 잠깐 하기 전에 우리 대응에 대한 말에 대해서 잠깐 볼게.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주집합 xy에 대해서 어떤 주집합 xy가 있는데 그 xy에 대해서 집합 x의 원소가 집합 y 원소와 짝지어진 것을 우리는 대응이다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대응이라는 것은 사실 뭐 숫자나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 대한민국 독일 연구운동 이것은 나라가 되고 이쪽은 인사말이 되죠. 남았을 때 안녕하세요 굿모닝 같은 걸 배웠으면 이렇게 연결한 것을 우리는 대응이다라고 한다는 소리야. 대응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대응이라고 하고 근데 그 대응 중에서 그 밑에 쭉 내려서 한번 보면은 대응 중에서 자, 여기 밑줄 긋고 발표. 자, 주집합 x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거. 우리는 이것을 함수다라고 부른다는 소리야. 그리고 지금까지 뭐 2차함수, 1차함수 이렇게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fx가 x제곱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원소를 대입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대입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원소는 1은 1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2로 가야 되죠. 이렇게 x의 각 원소가 y, x 집합의 각 원소가 y 집합에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함수다라고 부른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각 원소가 x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함수라고 부르고 쓸 때 기호를 이런 표시를 쓴다. F 쓴 다음에 한번 쓰고 x가 y 이런 식으로 해서 x 집합에서 y 집합을 간다는 이런 기호를 쓰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하나씩 각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이것을 함수라고 부른다. 이런 것처럼 1, 2, 3, 4가 창의, 은지, 제육, 태연에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이것은 함수가 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창의, 은지, 제육, 태연 맞죠? 비록 여기 하나가 남긴 하지만 x를 기준으로 봐야 돼. 선생님 y는 짝지어지지 않나요? 항상 x 기준에서 x의 모든 원소가 y에 하나씩 대응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함수일까? 얘도 함수가 맞다는 소리야. x의 각 원소가 y에 하나씩 짝지어지잖아. x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x 입장에서 보면 하나씩 짝지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함수가 된다는 소리가 된 거지. 그럼 함수가 아닌 것을 좀 살펴봐야 되잖아.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 한 페이지 넘겨서 우리 정리형 공역 시작하기 전에 3페이지 넘으면 이런 그림이 있어. 자, 이 앞에 있는 3개는 함수가 되고 여기에 있는 2개는 함수가 되지 않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봐.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결국 1번이 함수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야. 함수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지금 잘 살펴보면은 1은 창의에 가고 2는 은지에 갔어. 3이 제곱하고 태연 이렇게 두 가지에다 가게 되지? 그쵸? 그래서 x의 각 원소가 y에 하나씩 짝져진 게 아니라는 소리가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함수가 되지 않는다. 뭐 때문에? 3번 때문에. 근데 앞에랑 미신이 잘 가야됐을 때 앞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앞에 같은 경우는 이게 1, 2, 3, 4가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의, 은지, 제육, 태연이 됐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는 함수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치?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 차이점을 잘 기억해. 그래서 x의 원소가 하나씩 되는 게 맞고 이건 x의 원소가 2개씩 되니까 이건 안 되고 이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x 입장에서 봐야 돼. 자, 다음에 2번 또한 함수가 되지 않아. 얘는 왜 함수가 되지 않는지 봤더니 이거는 분명히 하나씩 짝지어진 게 맞거든? 하나씩 짝지어졌어. 얘도 짝지어지고 얘도 짝지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4가 출발을 못했단 말이야. 그치? x의 모든 원소가 다 출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처럼 x의 원소가 출발하지 못하면 이것 또한 함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제일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나올까? 다음 중 함수인 것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여러 가지 대응이 있을 때 어떤 건 함수가 되고 어떤 것은 함수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야. 가장 기초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2차함수잖아. 그치? 근데 우리 그거 기억나? 우리 원함수라는 단어를 쓰나? 아무데도 원함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그쵸?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라고 쓸 때 여기에서 원소들 x에서 y를 본다고 했어. 예를 들어서
되면은 y값은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게 된다면 y값이 다시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미안.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만약에 x가 1면 y값은 0이 되는 게 맞지,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0이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x가 1면 y값은 1인가? 아니야, 플러스만 쓰기잖아. 그래서 여기는 숫자가 1하고 마이너스 1 얘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버리지, 그치? 그래서 사실 원은 함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원은 함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런지 알겠죠? 자, 함수이고 함수이지 않는 거 찾는 게 다음 첫 번째다. 자, 120페이지 그 위에 보면 그 단어를 좀 알고 넘어갑시다.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역을 한번 보자. 자, 집합 x를 함수 x의 정의역, 집합 y를 함수 y의 공역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었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함수 표시 쓰면 어떻게 쓴다고 했었니? 네, 이렇게 쓰고 x의 원소가 집합 y의 원소로 간다고 했었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정역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공역이라 부른다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지? 정역하고 공역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역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정역, 공역 한번에 치고 이런 단어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치역은 뭐냐라고 했더니 치역은 함수값 전체의 집합 그 앞에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야 됩니다. 치역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뭐 많이 쓴 얘기가 있는데 x를 화살이라고 하고 공역을 화살판이라고 한다면 치역은 그 화살이 꽂히는 부분이 치역이 된다는 소리가 듭니다. 무슨 말인지 갔을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그래서 이제 정역, 공역, 치역 한번 보고 치역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건 F에서 지금 F가 R에서 R로 가는 그런 집합이 나왔다고 했었어. 즉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집합인데 fx가 x 제곱되면 이것은 치역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자, 치역은 어떤 느낌일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왼쪽가 그려지게 될 테고 치역이라는 건 이런 함수값들을 의미한다는 소리가 안 되는 거야. 함수값들은 그것의 y값들을 의미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점들에 가까운 y값들을 다 비교해보자. 비교해보게 된다면 그럼 y값들이 절대 음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의 치역을 뭐라고 볼까? 이것의 치역을 바로 y가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즉, 그 함수 값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치역이 되는 거야. 이해했을까? 저요? 알았어. 한 번만 더 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숫자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fx가 뭐 방금 전에 x 했었잖아. x점 했으면 x 플러스 1을 한번 해볼까? 이것의 정의역은 뭐가 될까? 이거의 정의역은 x가 실수 전체가 될 거야.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대입할 수 없는 값들이 없거든. 어떤 값들도 다 대입할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 이것의 치역은 뭐가 나올까? 치역 말이야. 하자 이것도 이제 y가 실수 전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괜찮지?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fx가 x분의 1 한번 해볼까? 이것의 정의역은 뭘까? 이것의 정의역 x에 거의 대부분 다 대입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못 대입하는 값이 있어. 이 값이 뭐야? 0을 못 대입하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왜냐면 0 대입은 먼저 정리하지 않잖아. 그래서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게 바로 정의역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냥 정의역은 대입할 수 있는 값들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치역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수가 다 나올 거야. 함수값이. 그래서 1을 만들고 싶으면 x에 1을 대입하면 되고 10을 만들고 싶으면 x에 10분의 1을 대입하면 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을 만들고 싶으면 x에 100을 대입하면 되지. 거의 대부분의 함수값이 다 나올 텐데 딱 하나 안 나오는 게 있어. 얘 또한 뭐가 나와? 여기 못 나오겠지. 이걸 만들면 도대체 x를 뭘 대입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 또한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치역을 잡았습니다.
즉 치역은 어떤 느낌이면 나올 수 있는 y 값들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 하나씩 동그라미 치시고요. 치역이 어떤 느낌인지 잘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때 우리 1, 2, 3번 한 번씩 볼 텐데, 자, 준서 1번은 함수입니까? 얘 아니고 뭐 얘랑 거 아니고 아니야? 뭐 때문에 아니지? 3이 그렇지. 3에 출발을 못했지. 모동원소가 x의 모동원소가 다 출발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 그렇지? 왜 안 되는지 알겠죠? 이 3 때문에 이것은 함수가 되지 않는다. 자, 유민이 2번은 함수일까? 아니요. 왜 안 될까? 그렇지. 3이 이렇게 두 개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x는 무조건 하나씩 출발해야 되는 거야. x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또한 함수가 되지 않는다. 괜찮지? 자, 다음 3번을 잠깐 보니까 3번은 함수가 됩니까? 네. 3번은 함수가 되죠? 왜냐면 여기에 x의 모든 함수가 다 출발했고 x에서 줄 하나씩 주어졌잖아, 그렇지? 여기서는 두 개가 돼도 되는 거죠? x에서 두 줄로 출발하면 하지만 결정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은 함수가 되고 어떤 함수가 되지 않는 것을 잘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만 더 물어보자. 자, 그럼 이게 함수가 된다고 했으면 정역하고 공역, 치역도 한번 찾아볼게. 3번 분명 함수 된다고 했어. 이것의 정역은 뭘까? 정역은 대입할 수 있는 x값이라고 했어. 정역은 뭐가 돼? 1, 2, 3이 되겠지, 그치? 공역은 뭘까? 공역은 이것의 화살칸이라고 했어. y의 모든 원소들을 다 써야 되는 거야, 그치? 맞아. a, b, c가 되겠지. 치역은 뭘까? BC 맞아. 치역은 b하고 c가 붙였으니까 bc라고 되는다. 따라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치역은 절대 공역을 넘을 수가 없어. 바로 공역이 y값의 전체 집합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랬을까? 정역과 치역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것은 거의 정의가 문제다. 자, 그래서 거기 이도제표는 아까 한번 해봤던 거야. y는 x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공역, 정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괜찮지? 치역 또한 실수 전체 집합이 될 거야. 그리고 y는 x발 같은 경우는 정역은 x가 0이 아닌 실수가 되고 그것이 치역도 0이 아닌 실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왜 공역이라 났지? 이거 치역이라고 바뀌었어야 되는데 치역. 공역도 맞긴 한데 치역도 반갑고 바뀌어야 되겠다. 자, 한번 잘 보고 넘어가고 서로 같은 함수 대표. 자,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도 잠깐 볼게요. 함수가 같다. 네, 뭐 yx랑 서로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두 함수가 같은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볼게. 자, 일단 별표 좀 잠깐 치고 넘어가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함수는 뭐 2차함수, 뭐 1차함수처럼 별표 그리는 그런 단원이 아니야.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정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어떤 두 함수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냐는 문제야. 첫 번째, 정역과 공역이 서로 일치해야 돼. 정역과 공역이 서로 일치해야 되고, 두 번째, 정역에 속한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fx가 gx가 되야 된다. 우리는 이것의 숨은 의미를 잘 알아셔야 돼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 밑에도 별표 치고 밑줄 그세요. 플러스인데도 두 함수 f하고 g가 같은지에 대한 판단은 두 함수의 관계식이 같은지 비교한 것이 아니라 정역의 각 원소에 대한 함수값을 비교한 것이다. 자, 우리는 이것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fx가 예를 들어서 x라는 함수가 있고 gx가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 자, 이게 만약에 실수 전체 집합이 됐다 라고 하게 된다면 정역이 이것은 절대 같은 함수가 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함수 그래프 자체가 다르잖아. 근데 만약에 이것의 정역 말이야. 이것의 정역을 만약에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라고 잡았다라고 했잖아. 정역은 딱 이 세 개쯤만 대입하는 거야. 그럼 이 정역에서 이 함수 같은 함수가 볼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 모든 원수를 다 비교하는 거야. f-1하고 g-를 비교하는 거지. 그 두 개가 서로 같습니까? 관계되죠,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두 함수 값이 같잖아. f0하고 g0 값을 비교해볼까? f0과 g0 값이 같습니까? 같죠. f1하고 g1 값도 비교해볼까? 두 함수 같습니까? 같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개 함수, f 함수랑 g 함수랑 같다는 표시를 쓰게 되는 거야. 비록 모양은 다를지언정
이 정의역에 한해서 두 함수 값을 모두 다 같기 때문에 우리 두 함수를 같이 하면서 분함수를 되지. 이게 정의역. 괜찮을까?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숫자 하나를 더 넣었어. 정의역을 내가 2를 더 넣었다. 그러면 하나도 더 보는 거야. 하나 더 보면 F2랑 G가 서로 같은지를 보는 거지. 이게 같습니까? 같지가 않죠. 그렇죠? 같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도 같지 않다고 보는 거야. 즉 모든 함수를 다 비교해봐야 돼. 우리는 단순히 노바제로 모든 문자를 다 비교해보고 하나라도 같지 않은 게 있으면 우리는 같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모두 다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함수를 같은 함수로 보는 거죠. 괜찮을까? 이게 첫 번째. 정의에 속하는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fx랑 gx랑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가 되는 거야. 괜찮지? 자, 두 번째를 한번 들어볼게. 두 번째는 우리가 페이지 127페이지 잠깐 볼까? 127페이지 잠깐만 봐. 127페이지에 개념 뽑고 1번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고 127페이지 잠깐 보면은 하나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 만약에 fx가 x-1이고 gx 말이야. gx가 x 플러스 1이었나? gx가 x 플러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 또한 잠깐 예를 들어볼게. 저 함수는 같은 함수인가 보자라는 거야. 야, 이거 약분되지? 얘랑 얘랑 약분되잖아. 약분하면 이게 x-1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 괜찮습니까? 자, 그럼 두 함수는 같은 함수인가? 모양이 완전 똑같긴 하네, 그치? 같은 함수인가요? 이거는 같은 함수가 되지 않아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이유. 왜 같은 함수가 되지 않지? 둘 다 x-1이죠. 이유는 바로 첫 번째요. 정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지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얘의 정역은 뭐야? 정역. 정역은 모든 실수가 될 거야. 그런데 우리 이거의 함수에 대해서 보자. 일단 얘를 x 플러스로 나눴던 것 자체가 어떤 사실을 내포하고 있냐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는 나눌 수 있으니까. 영어로 나눌 수는 없잖아. 따라서 이거의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의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자, 정의역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렇지? 정의역이 다르면 이것은 다른 함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f 함수랑 g 함수는 다른 함수가 될 것이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정의역을 살펴봐서 정의역이 같은지를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정의역 스폰 모든 원소가 같은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갔지? 하나씩 다 조사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같은 함수, 다른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122페이지 한 장 넘겨서 이그젠플을 보시면 이그젠플 잠깐 보고 우리 이거 한번 잘 체크해봐. 한번 봐봐. 천천히 눈으로 한번 봐. 한번 연습했던 거야.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0, 5이면 공역의 실수 전체 입한 두 함수 fx랑 gx가 있어. 모든 함수를 다 비교해봐야 돼, 그치? 마이너스 1, 0, 1 비교해봤는데 다 같으면 이 두 함수를 같은 함수를 본다. 괜찮습니까? 괜찮죠? 뭐야? 우리는 그렇게 서로 같은 함수, 다른 함수를 판단한다. 이 함수에서의 두 번째 문제요. 다음 중 서로 같은 함수를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정의역이 따로 주어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고서 넘어갈까? 설명만 계속하면 또 지루하니까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 130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이거 문제 없구나. 빨간 펜이 있어. 빨간 펜. 혹시 밑줄 그릴 수가 있는 빨간 펜. 자, 130페이지에 이제 이건 잠깐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실제로 두 함수가 같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문제에서 이제 출제가 될 거야. 대부분 학교에서 뭐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겠죠. 자,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집합 x가 a, b를 정의하는 두 함수가 있대. f랑 g랑 같다고 확정이 지었네. 확정이 지었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야. 뭐를 할까? 주 a, b를 정의하는 두 함수 같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야. fa랑
G, A가 서로 같음을 보장하고 있다. 그치? 여기는 모든 원소가 같다고 했으니까 F, B랑 G, B가 서로 같음을 보장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 말뜻은 실제로 F 함수에다 A를 대입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 값이 2A 마이너스 3임을 보장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넘겨주게 된다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 될 것이고 A 값은 1 또는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겠다. 괜찮지? 그러면 사실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여기서 B 값 더하기 몇 또는 뭐가 나와? 1 또는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괜찮지? 그래서 누가 더 크네? 2가 더 크다 했으니까 A 값은 1이고 B 값은 2가 되면은 단수한 문제가 되는 거야. 같다는 것은 원소들을 대입했을 때 같음을 보장하고 있다. 자, 그럼 2-1번하고 2-2번, 2-3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한번 해봐. 같다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2번은 별표 좀 쳐봐. 2번은 좀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오히려 3번보다 2번이 더 잘 나오죠. 이거는 선생님이 잠깐 설명 좀 해줄게. 자, 2-10번 뭐 풀 수 있을 텐데, 다음이 같아질 판은 집합 x의 개수를 하시오. 자, 첫 번째 어떻게 할까? x는 도대체 어떤 원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을 하기를 어떤 a라는 원소가 x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하냐면 a를 대입한 값이 서로 같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을 거야. fa 값하고 fb 값 GA 값이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뭐 B가 있으면 FB랑 GB도 같겠지만, 그치? 자, 첫 번째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식을 쓸 수가 있어. FA랑 GA가 서로 같다는 것은 결국 2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 그 값이 바로 A제곱 더하기 2가 된다는 소리가 되고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A 값은 몇 개다? 1하고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F1하고 G1이 서로 같고 F2랑 G가 같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서로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즉 여기 X에 3이라는 게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들어갈 거면 1하고 2가 들어간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집합 X의 개수는 도대체 몇 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원소의 개수 들어갔으면 두 개로 대입했을 텐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합 X는 사실은 1하고 2 둘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집합 X는 예를 들어서 1이다. 1만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두 함수가 다릅니까? 맞죠? 1 대입하면 서로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죠? 이 X는 2만 갖고 있어도 괜찮을 거야. 그치? 2만 갖고 있어도 대입하면 같을 테니까. 그런데 저 X는 1하고 2 동시에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죠? 그죠? 1 대입하고 2 대입해도 다 같을 테니까. 자, 집합 X는 총 몇 개? 3개다. 지금 선생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합 X의 개수라는 거는 원소가 1, 2 둘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 1 또는 2가 들어가는 거지, 그치? 공집합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1 또는 2가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원소의 개수가 두 개 됐을 때 부분집합 개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대신 공집합은 빼버려서 이해했을까? 하는 건 알겠죠? 그냥 둘이 갔다 오나? 둘이 갔다 오는 때 만족하는 그 x값이 1하고 2가 되는데 1하고 2 둘 다 들어갈 필요는 없다. 하나씩 들어가도 괜찮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3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밑에 3번 얼른 한번 해봐. 3번은 어렵지 않아요?
문제 꼭 사용하시면 인지해야 돼요. 이건 좀 낫지? 알았어. 결제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고 또 다른 중에 나왔잖아. 이거를 좀안 되면 보여주세요. 자, 했으면 112페이지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를 모르는 게 아니라 110페이지에서 함수의 그래프, 함수 동안점. 얘들아, 우리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우리 원의 방식 그릴 수 있잖아. 원의 방식 아까 플러스 아니라고 했어? 함수가 아니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그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야. 얘들아, x축, y축이 아무 그래프나 그린 게 다 함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잘 그려야지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소리야. 원의 그래프라는 단어를 했지만 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어를 쓰지 않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일단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꼭 외워져 있지 않아도 돼. 지금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제 뭐 당연히 알겠지만 정역이 0, 1, 3만 나왔다라고 한다면 0, 2, 1, 3, 2,4, 3,5 이렇게 딱 4개의 점만 있죠, 그렇죠? 그래서 4개의 점만 꼭꼭꼭 찍는 게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거 연결해주면 안 되죠, 그렇죠? 정역이 0, 1, 2, 3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야. 게다가 우리 하나만 더 물어보자. 그 옆에 바로 예제를 한번 볼게. 이그잼플에서 그 3개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다음 중 함수형 그래프를 찾아보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기억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x, y 이렇게 됐다 했을 때 함수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이게 1이 됐을 때 이게 a로 가고 이렇게 2로 가게 된다면 이게 함수가 되지 않는다고 했었어. 그렇지? 안 된다고 했었죠, 함수.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x 값 하나당 y 값이 2개가 나오면 그것은 함수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돼요. 자, 이 함수일 거 아닐까? 함수일 거 아닐까? 지금 이게 0,0 지나죠? 0은 0으로 가는 거야. 1,1 지나지. 1은 1로 가. 마이너스 1,1 지나니까 마이너스 1은 1로 가게 될 거야. 그죠? 근데 3,0을 지나고 또 3,3을 지나지겠지. 3이 문제가 된다는 소리야.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다른 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 원소 중에서 3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 3이라는 원소가 어떻게 가냐면 결국은 0으로 갈 수도 있고 3,0 그리고 또 3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됩니다. 2는 문제가 없죠? 1도 문제가 없어. 얘도 문제가 없는데 또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나? 없어. 딱 3만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잘 생각했을 때 x 값 하나당 y 값이 2개 나왔다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세로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2개 이상이 됐다고 하면 x 하나당 y 값이 2개 이상 나거든요. 그럼 이런 모양 그리는 거지, 그렇지? 함수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해했어? 가로선이 아니야. 예를 들어 가로선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봐. 가로선 그리면 이거 뭐 문제가 되니? 2 대입하면 1,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가로선을 그렸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야. 여기 xy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마이너스 0 이런 대입했는데 공부의 정보는 다 1로 간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 즉 세로선을 그려야 된다. 이해했을까? 자, 그럼 이건 함수일 거 아닐까? 중요히 대입해봐. 이 함수니 아니니? 아니지. 왜냐면 세로선 그려주면 만나는 점이 전개가 되죠. 그렇죠? 이거 함수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 이거 함수가 될까? 함수가 되는데 이건 함수가 돼요. 그렇죠? 왜냐면 세로선을 했을 때 어디 세로선을 그리더라도 다 한 점씩 만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 얘들아. 우리 x는 알아? 이것도 그래프야. 어떤 그래프는 세로선이지, 그렇지? y는 1 알아? 이것도 가로선이야, 그렇지?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함수가 되는 거야, 그렇지? 누가 함수야? x는 1 함수야? y는 1이 함수야? 자, x는 1이 뭐냐면 x는 1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y는 1을 어떻게 그려? 여기를 그려보면 y는 1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 문제였지? 얘가 문제니까 얘는 함수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얘가 함수가 되지 않지만 얘는 함수가 되는 거라고 어떤 사이자겠죠? 자, 그렇게 함수 찾는 게 어렵지 않다. 이게 그거야. 즉 거기 밑줄 좀 그어보자. 밑줄 좀 그어보면 거기 오른쪽에 색칠, 왼쪽에 색칠된 부분에서 뭐를 밑줄지냐면 즉 실수 A에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 밑줄 그면 돼. Y축의 평행한 직선 X는 A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납니다. 즉 세역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지만 함수가 된다는 소리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프를 봤을 때 함수 그래프 찾는 문제예요. 자, 다음 여러 가지 함수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거 하기 전에 문제를 보고 넘어갈까 그러면? 자, 지금 128페이지 잠깐 보도록 할게. 자, 빠르게 보고 넘어가자. 128페이지 예제 1번을 잠깐 보니까 조집합 x하고 y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x의 임의원수는 x에 대해서 y의 임의원수가 대응할 때 보기에서 각 대응이 x에서 y로 이상된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문제야. 자, 우리가 배웠던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함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야? 자, 우리 한번 기억을 볼게. 지금 기억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런 상황이야. 여기서 x 집합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 나오잖아. 그리고 y 집합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 나왔어. 이거랑 뭐냐면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2로 간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그려질까? 어떤 x를 대입해도 2로 가니까 얘는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사실을 있다. 이게 뭐 문제 있나? 문제 없죠, 그렇지? 이게 함수인 것은 문제가 없잖아, 그렇죠? 모든 함수가 대립한다. 그래서 이것은 함수가 맞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한 번만 더 볼게. 자, 처음은 그림을 그리지만 나중에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야. 자, y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1, 0, 1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림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겠어. 0을 대입하면 그 값이 1이 된다는 걸 알겠지? 근데 1을 대입하면 그 값이 3이 되잖아. 3이 있어? 없지. 3이 없으면 이게 출발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출발부터 함수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함수가 되지 않는다. 자,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x에서 이렇게 간다고 했으면 가까이 와서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을 대입해. 그 세 개의 원소들의 결과물 나오잖아. 그 결과물이 더 y에 있어야 돼. y 없으면 이렇게 출발을 못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자, 지금부터 디글리얼 함수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도 하시면 됩니다. 1-3번은 좀 다시 할 테니까 1 옆에 문제도 한번 잘 체크하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은 3번도 잠깐 생각해 있어봐. 밑에서 한번 잡아볼까? 네. 자, 3번. 자, 3번에 잠깐 그래프를 쳐보자.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래프 찾는 문제 같은 경우는 공감할 수가 있죠? 사실 뭐 1초짜리 문제들이에요.
자, 1-3번을 잠깐 봅시다. 집합 x에서 x에서 x의 함수. 자, x에서 x 라인 있죠. 그냥 x에서 y로가 아니라 x에서 x로의 함수야. 즉, 정의역도 0부터 4까지고 그 공역도 0부터 4까지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그림은 아마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즉, x에서 y로가 아니라 0부터 4까지요. 실수라고 했으니까 정수도 아니야. 0부터 4까지가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에서 x의 함수 0부터 4까지가 나옵니다. 자, 이런 그림이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함수가 될까? 이게 만약에 함수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결국 여기에 꽂히게 될 거야. 꽂히게 되는데 그 꽂힌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시역이라고 부르는 거지.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쪽에 다 꽂혀야 되는 거야. 그렇지? 0하고 4 사이에 만약에 이것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 니은, 아까 했던 니은 있지? 니은처럼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봐. 근데 우리 잘 생각해봐. 뭘 생각해볼 거냐면 이게 지금 1차함수 직선 그래프란 말이야. 즉 이거는 순수하게 증가되거나 순수하게 감소된 그래프 둘 중에 하나야. 즉 얘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처음에 이렇게 증가되는 그래프이거나 또는 이렇게 감소되는 그래프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해요. 자, 첫 번째. 자, 만약에 m이 양수가 된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m이 양수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잘 생각해야 돼. m이 양수가 되게 된다면 우리는 F형 말이야. 그렇지. F형 값이 뭐 잡아야 돼? 바로 F형이 바로 최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F형 값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왜? 0보다 더 작아지면 이 치역이 이쪽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괜찮을까? 자, 두 번째 F4가 뭐가 돼? F4가 이 함수에서 가장 큰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야. 이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게 될 텐데 F4 값은 어떻게 된다? 4보다 커야 되잖아. 4보다 작아서 이쪽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이용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얘의 범위는 F형 값을 계산해보면 그게 바로 N 플러스 1이 되잖아. N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는 사실이 나오고 이 사실은 바로 N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 값도 계산해보게 된다면 4를 대입해보자. 4 대입하면 5m 더하기 1이 될 테고 5m 더하기 1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이 값은 N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이 나오겠지. 됐을까? 그다 근데 실제 범위는 뭘까? 실제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금 m이 0보다 크다라는 저 문장 때문에 사실 이거하고 이거 공통 범위는 m이 0보다 크다라고 할 거야. 그렇지?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 대전될 거죠. 그럼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는 바로 그 값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지? 또한 우리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잖아. 또는이 아니라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얘하고의 공통범위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최종값이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바로 0, m, 5에서 이해했을까? m이 양수일 때 이 사이에 있어야지 이 치역이 이쪽 안쪽에 쏙 들어간다는 소리야. 자, 그럼 m이 0보다 작을 때도 생각해봐야겠지. 그럼 반대해서 일어날 거야. m이 0보다 작으면 f형이 최대가 되고 지금 f형이 최대가 된다면 f형이 4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마저 마무리 한번 해보자. 마무리해서 답도 한번 배워보세요. 그래서 이해했어? 자, 실제로 답을 한번 배워봐. 우리가 함수가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이야? 저기에 모든 정규함수를 대입했을 때 치역이 저 공역 안쪽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증가함수일 때의 F형이 최소가 되고 F4가 최대가 되면 그 값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중사수 연습 한번 해봐요. 괜찮아?
이렇게 보면 F형이 바로 최대값이 된다는 사실 알아. 작으면 작을수록 큰 값이 나오니까. 최대값이 되면 그 값이 4보다 작아져야 되죠. 4를 넘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이 값은 똑같이 n 플러스 1이 결국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이 나오게 될 테고, 그죠? 그 값의 범위는 m이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F4를 대입하면 그것은 바로 최대값이 될 테고, 그 최대값은 0보다 크게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5의 플러스 1가 값이 0보다 커야 되고, 이것의 범위는 n값이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지. 근데 아까랑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라. 그럼 그 범위가 m이 0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m이 크고 0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최종답은 뭐야? 최종답은 바로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m이 크고 0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얘하고 얘가 이어지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m이 0일 때 안 해봤어. 자, m이 0일 한번 대입해보자. m이 0일 하면 어떻게 돼? m에다 0 대입하면 fx 1이지, 그치? m에다 0 대입하면 fx 1이잖아. 그럼 괜찮아. 여기는 모든 원수가 다 일로 간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따라서 m이 0일 때도 K가 된다는 소리가 된다. 자, m이 0일 때, 즉 m이 0일 때도 괜찮다는 소리가 돼.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연결한다면 바로 마이너스 5분부터 5분의 3까지 나오겠죠. 딱. 괜찮아? 그래서 여기 원소들이 시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잘 명심하시고, 자 마지막 함수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함수의 종류만 부터 넘어가도록 합시다. 123페이지 여러 가지 함수. 자 보통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이 오죠, 그렇죠? 1대1 함수에 대해서 잠깐 보자. 자 우리 함수는 여러 가지 문장이 있는데 그 1대1 함수 말 자체에 이미 뜻이 나와 있어. 1대1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씩 짝 지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잘 보면은 하나당 하나씩 적어줍니다. 즉 1은 A로 가고 5로 가고 2는 C로 가고 3은 A로 간다면 하나당 하나씩 짝져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대1 함수라고 부른다는 소리야. 괜찮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가면 이것을 1대1 함수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좋아요. 자 근데 그 1대1 함수를 어떻게 수식으로 나타낼까 잘 보면, 자 이거 밑줄 우리 가끔가다 이런 문장이 나올 때가 있거든? 이 문장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우리 친절하게 다음 함수 1대1 함수다라고 안 주어져. x1,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 즉 대입하는 값이 다르면 그 함수 값도 다르게 나온다는 소리야. 그치? 대입하는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게 나온다? 그 말듯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안 된다는 거지. 1하고 있는 대입하는 값이 다른데 그 함수 값이 절대 같이 나올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 말은 이게 하나씩 딱 쪄진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겠죠. 괜찮습니까? 명심해. 1대1 함수가 친절하게 안 주어져. 이 문장 자체가 바로 1대1 함수임을 내포하고 있다. 알겠지? 자, 1대1 함수 넘어갑시다. 자,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도 1대1 함수일까? 어때? y는 x제곱 1대1 함수 같아?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f1하고 f-1이 똑같이 1이 되잖아. 그치? 그 말은 실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x, y 이렇게 됐을 때 1하고 마이너스를 보면 1도 1로 가고 마이너스 1도 1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1대 함수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야. 괜찮지? 됐다. 근데 그러면 1대 함수 한 번에 판단하는 방법 없을까? 우리 아까 세로선을 그리면 그게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이라 했잖아. 그냥 가로선을 그리면 돼. 가로선을 그리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지, 그치? 이거 함수는 되거든? 근데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동일하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가로선을 그렸을 때 이게 두 개가 나오면 우리가 그것은 1대1 함수가 아니다는 사실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자, 그래서 1대1 함수를 잘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1대1 대응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1대1 대응은 어떤 느낌일까? 1대1 대응이요. 자, 한번 보자. 1대1 대응 같은 경우 보면은 두 가지 조건 만족하면 돼. 아까 전에랑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전에서 여기 하나가 원수가 나갔었지, 그치? 그래서 y에서 원수가 나가도 괜찮았었는데
1대1 등은 그보다 더 강력한 조건이야. 자, 밑줄. 조건 1을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야 된다. 즉,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조건, 시험과 공역이 같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1대1 대응이 된다. 즉, 1대1 대응은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인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조건, y에 남는 함수가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y에 남는 함수가 없고 하나당 하나씩 짝지어지면, 즉 정역의 원소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는 서로 다 같다는 사실이다. 얘가 3개면 이 공역도 원소가 3개 나와야지 하나당 하나씩 짝지어질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괜찮을까? 그래서 거기 쭉 1대1 대응 동그라미 치고서 1대1 대응은 y의 원소가 남지 않을 때는 더 강력한 조건이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밑줄 한번 써봐. 거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서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는 서로 같다. 이게 바로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y는 x 플러스 이 말이야. 얘 있지. 얘 1대1 대응 맞나요? 이거 1대1 함수 맞아? 이거 1대1 함수 맞니? 잘 생각해봐. 그리고 y는 x 플러스 1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 알고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사실 세로선 그려서 하나씩 만나니까 이건 함수가 맞고 가로선 쪽 그려보라고 했거든? 가로선 그려보니까 어때? 다 하나씩 만나잖아. 그쵸? 즉 x가 다르면 y 값도 서로 같다는 소리야. 그러면 사실 이것은 1대 함수가 맞습니다. 자, 하나만 더. 1대1 대응도 맞나요? 1대 함수 맞는 거 알겠지? 1대1 대응에 대해서 보면 지금 잘 봐. 공역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있는 y 값을 모아놓은 거야. 이게 바로 공역이야. 그치? 그리고 그 치역에서 보면 각각의 y 값들이 이쪽에 오게 되잖아. 그래서 치역도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치? 공역과 치역이 서로 어때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1대1 대응이 된다는 소리야. 알았을까?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것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그래프 한번 볼까?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자, 이거 1대1 함수 맞습니까? 1대1 함수 맞죠? 왜냐면 하나 세로선 그려보니까 하나당 하나씩 짝져진 건데, 그렇지? 자, 근데 공역은 어때? 여기가 공역이잖아, 그렇지? 대신에 y 값도 전부 다. 다음 치역은 어떻습니까? 이런 점들 모아놓고서 치역을 보니까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어. 그렇지? 공역과 치역일지 일치하지 않지. 따라서 얘는 하나당 하나씩 짝지어진 1대 함수 맞지만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얘는 어때? 즉 하나당 하나씩 짝지으면서 플러스 마제프 마이너스 마제프까지 다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1대1 대응이 되고 얘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공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나올 수 있는 값이 공역과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음 우리 항등함수에 대해서 보자. 항등함수는 좀 설명할 게 있는데 항등함수는 fx가 x가 나온 것을 우리는 항등함수로 보게 된다. 자, 항등함수 동그라미. 그러면 항등함수는 어떤 느낌일까라는 그런 단어야. 항등함수야. 자, 보면은 fx가 x가 됐다? 그 말 뜻은 사실 y는 x가 항등함수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y는 x가 항등함수이 될까라는 건데 맞잖아. y는 x가 항등함수죠? 근데 이건 좀 약간 미세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단어 fx가 x의 제곱이 됐거든. 그치? 근데 그것의 정역을 만약에 0하고 1로 정의하고 있어. 그치? 자, 해봐. 정역이 중요한 거 항상 어떤 함수가 돼. 그러면 얘는 한번 계산해보니까 f의 값은 뭐가 나와? 0이 나오지, 그치? f의 값은 뭐 나옵니까? 1이 나오죠? 모든 원소에 대해서 0을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1 나왔잖아. 그럼 이 정역에 대해서 얘는 항등함수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갔을까?
그치? y는 x는 무조건 항등함수겠지. 정의역 뭐든 간에 똑같은 값이 나올 거야. 그치? 이건 무조건 항등함수가 되는데 특정한 정의역이 있으면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2도 있어. 여기에 2도 있어. 그럼 이건 항등함수가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치? 왜냐면 f의 값이 하나가 나오니까. 그치? 하나라도 다른 값이 나오면 그것은 항등함수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함수는 항상 정의역이 좀 중요하다. 그치? 정의역에 따라서 얘는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너는 뭔지 알겠죠? 똑같은 값을 내보면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사실 잘 명심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항등함수 잘 기억하고 상수함수라고 항등함수랑 좀 약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상수함수도 밑줄 fx와 k 즉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1 이렇게 나온 거 아까 전에 했지? 모든 원수가 다 1로 가는 거 있잖아. 그 그림이 바로 상수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상수가 나온다고 해서 상수함수가 된다. 근데 이거 항상 1이 나네? 항등함수 아닌가? 라고 착각하고 싶은데 상수함수랑 항등함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항등함수는 모양이 어떻게 될까? 상수함수 모양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모양 아주 예쁘게 되죠? 1, 2, 3이 있으면 그런 것이 전부 다 하나로 꽂히는 거야. 이게 바로 상수함수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될까? 항상 x축의 평행함수이 되겠죠. 1 대입해도 3, 2 대입해도 3, 3 대입해도 3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y는 3 같은 경우가 바로 상수함수 결과가 된다는 소리다. 이해했을까? x는 3은 아예 함수가 안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y는 3이 상수함수 결과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발별 포인트 한 번씩 보고만 넘어갈게. 이거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좀만 참아. 1대 함수 체크해. x1하고 x2가 다르면 fx하고 fx가 다르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고 시험과 공역이 같아야 돼. 얘처럼 얘는 1대1 대응이 되지만 얘는 1대1 대응이 되지는 않죠. 그렇죠? 시험과 공역이 서로 다르니까. 자, 그 다음 항등함수 어때? fx가 x는 원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주는 거만. 정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에 한해서. 자, 아까처럼 fx가 x제곱이 되는데 정의역이 0하고 1이면 시험과 줄 수 있는 거야. 자, 다음 상수함수 어떤 느낌이다? fx가 k가 되는 거죠. 모든 원소가 다 하나씩 대응됐을 때 그걸 상수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그젠플 하나 보고서 넘어갈게. 얘들아, 이그젠플 봐봐. 지금부터 찾아. 다음 중 1대 함수. 중경이 1대 함수 뭐뭐입니까? 기억. 뭐 해보라고 했어? 가로점 그려보라고 했지. 가로점 그려봤을 때 한 번씩 다 만나면은 1대 함수가 되는 거야. 이것도 어때? 지금은 0인데 여기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거야. 0에서 접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단자에서 만날 거야. 그러면 이것도 될 것이다. 괜찮을까? 얘들아, 1대1 대응은 어떻게 표시해? 기억하고 니은. 1대1 함수가 바로 1대1 대응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야. 공역은 어떻지? 공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지. 항상 실수 전체. 시역은 실수 전체가 나오죠? 1대1 대응은 여기다. 그치? 여기도 한번 보니까 1대1 함수. 공역은 실수 전체지. 시역도 어때요? 실수 전체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거 1대1 대응. 자, 이거 잘 기억해. 이게 바로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그냥 모양이 되는 거야. 다 하나씩 만나긴 하지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은 대조의 함수입니다. 저왜 일치 안 하는지. 다시 뭐라고? 저 일치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역하고 치역. 공역은 항상 실수 전체 비합을 했으니까 항상 y값을 주는 거거든. y값이 플러스 1한다고 마이너스 1한다고 표시한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시역은 어때? 시역은 이런 y값들 보면은 음수로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항상 0 이상의 수가 되는 거지.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0 이상의 수다. 일치하지 않죠? 그렇죠? 네, 이것은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대충의 모형이에요. 이해했죠? 자, 다음 함수함수. 함수함수 뭐지? 1대입하면 1 나와야 되지. 2대입하면 2 나와야 되니까 정확히 말하면 yx가 함수함수가 되게 된 거야. 그쵸? 비형이다. 그치? 함수함수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 했었죠?